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함경도 개마고원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인 금비령에서 암행어사 박문수가 목숨을 구한 사연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금비령은 함경남도 신흥군과 풍산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 해발 고도는 1676m에 이른다. 금비령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고개이자 성천강의 발원지이다. 풍산은 풍산계의 본향인데 이름 그대로 험한 골짜기가 많아 산채와 약재가 많이 나는 지방이다. 그러나 산이 너무 험하고 고개가 높아서 한번 넘어본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서 다시는 넘지 않으려는 곳이 금비령이다. 봄이 되어 잎이 푸릇푸릇해지면 고개 아랫마을에 사는 부인네들이 금비령으로 나무를 캐러 다니곤 했다. 가난한 마을이라 산나무를 캐다 장이 다 팔면 살림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부인네들은 호랑이도 겁을 낸다는 풍산개 몇 마리를 반드시 데리고 다녔다. 어느 해 봄이었다. 나물 찾아다니느라고 시간 가는지도 몰랐던 부인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아차 하고 부랴부랴 귀가를 서둘렀다. 서둘러 고개를 내려오는데 갑자기 개들이 몸을 낮추고 귀를 바짝 세우더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봄이라고 해도 북녘은 아직 춥다. 스산한 고개바람과 함께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고 있는데 개가 으르렁거리다니. 호랑이라도 만났나? 부인네들은 뒷머리가 쭈뼛서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대장개가 다른 개들의 앞에 서서는 땅을 기듯이 낮은 포복의 자세로 앞으로 나아갔다. 오솔길 한쪽 옆에 웅크리고 있는 괴물체에 이르자 코를 흥흥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경계심을 풀고는 꼬리를 흔들었다. 호랑이나 곰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안심한 개들이 몰려들어서 코를 발름대는 사이로 담력 큰 부인 한 사람이 다가가서는 그 물체를 툭툭 찔러보더니 말했다. 이거 사람이네. 뭐? 사람? 무언가 기척을 느꼈는지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물 하고 소리를 내는데 어른 남자 목소리였다. 아마도 고개를 넘다가 기갈에 지쳐 쓰러진 모양이었다. 웬 사람이지? 글쎄, 지나가는 나그네겠지. 아냐, 거지인가 봐. 공짜밥이 생겼으니 호랑이가 좋아하겠다. 여인들은 모두 한마디씩 하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귀가를 서둘렀다. 제비새끼처럼 노란 주둥이를 벌리고 제재거리며 기다리는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탈진한 나그네가 눈에 보일 리 없었다. 부인네들이 나그네 앞에서 수다를 떠는 중에도 휩쓸리지 않고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젊은 아낙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높은 골짜기에서 어디 가서 물을 찾을 수 있을까? 저대로 두면 기진하여 죽거나 그게 아니라도 산짐승의 밥이 될 터인데. 아낙은 집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를 두고 나와서 그 사이 젖이 퉁퉁 불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빨리 집에 가서 아이에게 젖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갓난쟁이는 죄송스럽지만 시어머니가 계시니 암죽이라도 끓여서 먹일 것이다. 그러나 이 나그네는 그냥 두면 죽는다. 그런데 동네 아낙들의 입방정은 어떻게 한다? 입에서 독사의 독보다 더 심한 말을 내뿜을 텐데. 그렇지만 내 아이가? 우리 신랑이 이런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면 두고 갈 수 없겠지. 그렇다. 살려놓고 봐야 한다. 망설이던 여인은 퉁퉁 부른 자기 젖을 꺼내서는 그 남자의 고개를 당겨서 물렸다. 여보시오. 이 젖을 좀 빨아보시오. 여인의 말을 들었을까? 나그네는 의식이 없는 중에도 달려들어 꿀꺽거리는 것이 마치 갓난아이가 어미젖을 빨듯하였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낙들은 기겁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질세라 한마디씩 거들었다. 흥, 새색시가 재미 보는구먼. 그렇게 굶주렸나? 아무리 그래도 자식과 남편을 가진 여편네가 저러면 안 되지. 미쳤어? 미쳤어? 아기 젖을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내먹이다니?
그것도 거지 같은 남정네에게. 그래 말이야. 내일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주고받으며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네들에게 불똥이 튈세라 먼저 마을로 내려갔다. 그 사이에 한참 동안 아기 엄마의 젖을 먹던 나그네가 불쑥 눈을 떴다. 뜨고는 미안한지 새삼스레 내외하면서 말했다. 생명을 구해주어서 고맙소이다. 어찌하여 이 산중에 혼자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십시다. 여인은 무거운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어깨로 그 남자를 부축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내려왔다. 여인의 신랑이 배고프다고 아기가 보채자 둘러엎고 마중 나왔다가 일행을 보자 물었다. 어찌하여 애 엄마는 아니옵니까? 여자들이 반은 농으로 반은 어찌되나 보자 하는 심통머리로 새 신랑을 쿡 찔렀다. 뒤에서 재미 보고 있지요. 신랑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되물었다. 재미라니. 아이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있는데. 그러자 여자들이 모두 입 바르게 한마디씩 하며 낄낄거렸다. 갓난쟁이 줄 젖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다 주었는데. 아마 애아버지가 시원찮아 그렇겠지요. 밤에 더 잘해주세요. 동네 아낙들의 농담에 남편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여편네가 나물 캐러 다닌다고 해놓고는 외간 남자 보러 다니는구나. 남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조금 있다가 제 아낙이 웬 남자를 부축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자 불문곡절하고 달려들어 나물 보퉁이를 집어던졌다. 남자 망신시켜도 분수가 있지. 누가 남의 남자에게 젖을 주랬어. 망할 여편네 같으니라고. 남자는 누가 달려들어 뜯어말릴 새도 없이 제 아내의 머리채를 픽 잡아채더니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그런 다음 지근지근 밟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나그네가 황급히 중간에 끼어들어 용서를 구했다. 제 목숨을 살리려다 그렇게 된 것이니 제발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안악의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그네를 마구 후려치기 시작했다. 뭐라고? 이 날건달 새끼가 남의 아내를 희롱하고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그네는 그만 코가 깨져서 피가 나고 머리에 쓰고 있던 갓이 찌그러졌다. 남자는 더욱 기세등등하여 날뛰었다. 망할 놈이 자식. 머리에 간만 쓰고 다니면 다냐? 이놈아, 내 놈이 양반이면 나는 평안감사다. 남자가 나그네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는 지근지근 밟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재미나게 구경하던 아이가 놀라서 소리쳤다. 아밍어사, 마패다! 넘어져서 발을 피하려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와중에 마침 허리춤에 찼던 마패가 드러났던 것이다. 동네 아이들이 신이 나서 외쳤다. 아밍어사, 출두야! 내 이놈, 냉큼 무릎을 꿇고 오라를 받아라!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넙죽 엎드리자 그때서야 사태의 긴박함을 알아차리고 사내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나으리, 쇳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그네는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만일 내가 젖을 먹지 않았다면 나는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오. 사람 살리는 것이 죄가 아니건만 당신의 행패는 너무 극심했소. 당신의 행위로 보아서는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맞은 것은 생각 안 하고 당신 아내의 은동만 생각하기로 했소. 내가 수일 내로 따로 연락할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시오. 그날부터 남자는 겁이 나서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어사가 부르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관하로 내외가 같이 출두하라는 기별이 왔다. 동원에 나아가니 사또와 어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먼저 사또가 말했다. 네 이놈, 사람의 목숨을 구한 부인을 칭찬은 못할 망정 몰매를 때리다니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여봐라, 집장사령, 거기 있느냐? 예, 여기 대령하였사옵니다. 형틀을 만들어 본장대를 자비를 하여라. 그러자 여인이 사또 앞에 납작 엎드렸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 남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마침 그날 젖먹이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사또님, 곤장을 치려면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여인의 말을 들은 사또가 남자를 보고 말했다. 네 이놈, 앞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다시 네 안악을 치겠느냐? 그러자 남자가 넙죽 엎드려 빌었다. 사또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빙긋이 웃으며 옆에서 보고 있던 어사가 나섰다. 여보시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그날 부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오.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성질 좀 죽이시고 앞뒤를 살펴보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시오. 알겠소? 남자가 예예하고 대답하자 어사는 아내에게 웬 문서를 내주며 말했다. 부인의 어진 은덕을 입고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소마는 내가 조금 알아보니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듯하여 논 몇 마지기를 샀소이다. 이제 그 논을 부인에게 주려 하오. 그러니 알콩달콩 깨를 볶듯 재미나게 사시오. 어사는 사또에게 부탁하여 사비를 들여 그 동리 입구에다가 일의 내력을 기록한 석비를 세우게 하였다. 비석은 어사가 처했던 상황을 기술하고는 준비 없이는 그 고개를 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금비령이라 이름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어사가 바로 영조임금 시절 암행어사로 날렸던 박문수라고 한다. 이후 그 고개는 금패령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언덕이 하도 가파르고 험해서 암행어사 박문수가 마패의 권세를 가지고도 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한다.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기갈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뜻입니다. 안죽은 곡식이나 밤가루로 묽게 쓴 죽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에게 젖 대신 먹였다고 합니다. 내외는 모르는 남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심통머리는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을 말합니다. 불문곡절은 어찌된 사정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쇳내는 양민들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집장사령은 관하에서 장영을 집행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병재 스님이 지은 영험설화 전설집에서 얼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 금비령의 애환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의 기사, 그리고 핀터레스트와 123RF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동현의 북한 택리지 역사, 지리 인물과 네이버 블로그 솔로몬 인포메이션의 제비는 매년 돌아온다고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 아기와 나의 쌀 암죽 만들기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맨스토리 투데이 이슈와 티스토리 은둔자의 집에서 풍산개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